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다가 제 장사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원래부터 장사에 관심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사 시작한 지는 조금 되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소소하게 부업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부업하는 식으로 용돈을 번다더라 하는 걸 보고 무작정 따라해봤는데 제가 소질이 있던 건지 운대가 좋은 건지 하루가 다르게 벌이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루 동안 얼마나 팔았나 보는 게 삶의 소소한 낙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원한다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었지만 하루 종일 참았습니다. 전날 매출을 아침에 보고 출근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늘어나는 수입을 보면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본업으로 삼고 있던 회사 일보다 부업으로 시작했던 장사가 훨씬 돈이 많이 되는 저의 주 수입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받던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지금도 장사로 큰 돈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업으로 해도 이만큼인데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각 잡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제 손에 남는 것만 평균적으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로 벌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받던 월급 생각하면 거의 2배 이상을 벌게 되었으니 이 정도도 굉장히 과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장사하면서 만나던 남자친구가 현재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결혼을 염두에 둘 정도로 능력 있는 남자는 아니었어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데 가족들까지 말리던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저보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며 항상 제 뒤를 지켜준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언제나 제 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기 가족, 특히 자기 누나한테 잘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는 연년생이지만 생일이 빠른 저한테는 몇 달 차이도 안 나는 동갑내기 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빠른 년생이라고 신우한테 맞서고 대든 적도 없고 좋으나 싫으나 제 손윗사람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그저 동생 대하듯 다루네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노력해서 배워나가겠지만 신우가 그렇다고 배울 점이 있거나 더 어른스럽다거나 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이 신우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저를 누르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신우는 결혼한 지 조금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 1년 차지만 신우는 오래전에 아주버님하고 결혼해서 살림 차려 독립한 지가 오래입니다. 아주버님은 지방에 있는 해운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원래 서울에 있는 본사 출신인데 지방에 있는 지사의 심각한 인원 문제로 결혼 후 얼마 안 있어서부터 결혼을 메꾸기 위해 지방에 있는 지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본사에 있을 때보다 거기서 훨씬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에 있는 지사에 뿌리를 내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우와는 원치 않게 주말 부부가 된 상황이고요. 아주버님이 지사에서 한 자리를 맡게 되면서 회사에서는 숙소비 지원이며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신우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 수나 있겠냐며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우겨대는 통의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으니 사실 신혼 초에 신우가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를 아주 자기 집 문 열듯이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틀어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이게 남편 총각 시절에도 하루 이틀 와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가족인데 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저랑은 결혼식 본식 날과 그 전에 안가 가족 모임 때 2번 만난 거 말고는 그 어떤 교류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이 출근해 있는 데나 시간에 제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도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무개념적인 행동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들어와서는 정말 제 집처럼 편하게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먹으려고 사놓은 주스를 한 컵 따라서는 소파에 발 뻗고 편하게 앉아 TV를 보더라고요. 제가 이게 경우 없이 뭐 하시는 거냐는 식으로 눈치 주듯이 쳐다보기는 했는데, 신우는 뻔뻔하게도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볼 일 있으면 일 보라고 하고 아주 자기 집처럼 드러누워서 쉬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 불러 세워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는 듯이 너무 매정하고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따지며 주말 부부로 혼자 지내야만 하는 누나가 얼마나 평소에 외롭겠냐고, 집에서 매일같이 혼자서 지내야 되는데 동생이 마침 근처에 사니 이렇게라도 왕래하면 사람이 그립지도 않고 외롭기도 덜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녁 식사는 이제 되도록 같이 하려고 하니 저녁은 3인분씩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같이 먹는 것까지는 이해해준다고 쳐도 신우가 남편 출근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은 아침부터 우리 집 비밀번호 따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거 허락도 없이 꺼내 먹고 지 집처럼 누워서 쉬고 있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데 제 남편이나 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쓰여서 일에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외로운 신우와 식사 같이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낮에는 나도 일을 해야 하니 신우가 찾아오는 건 당신 퇴근 이후였으면 좋겠다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신우는 심각한 분위기도 파악 못했는지 자기 집에 휴지가 떨어졌다고 우리 집들이 선물로 들어온 휴지들을 가져가더라고요. 워낙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낮부터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제 것인 것 마냥 허락도 없이 손대는 게 아주 저를 열받게 했습니다. 그나마 주말에는 아주버님이 꼭두 새벽부터 4시간을 운전해 서울로 왔기 때문에 신우와 주말까지 같이 보낼 필요는 없었지만 아주버님 없는 주중에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오는데 진짜 낯짝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음식 준비한 제 수고를 알아줄 필요는 없지만 내일은 소고기가 먹고 싶다거나 하는 식으로 반찬 투정을 하는 건 조금 철딱선이 없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보통 불편해서 친정으로 가지 신혼생활 하는 남동생네를 찾아오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정말 식비 더 들고 냉장고 거덜내고 생필품 가져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돈을 다 떠나서 아무 때고 지 집인 것 마냥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제일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제 말을 남편이 신우에게 잘 설명했는지 신우가 낮에 오는 횟수가 언젠가부터 점점 줄더니 가끔씩 저녁만 먹고 가는 정도가 됐어요. 여전히 통보도 없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짜증이 먼저 났지만 그래도 못 버틸 수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몸조심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오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그 기간 동안 너무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기어이 임신한 신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보게 되었네요. 제가 장사하는 물건들 홍보나 마케팅 쪽의 목적으로 제가 소셜 네트워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팔로워 수도 많고 아무래도 제가 올리는 사진 그 자체가 광고처럼 쓰이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올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남편하고 나들이 간 사진부터 외식한 사진까지 전부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진들도 전부 제가 파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편집해서 제 사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판매하는 식기류를 홍보하기 위해 찍은 사진에 신우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식기류를 광고하기 위해서 친구들 몇 명 초대해서 홈파티 하듯이 꾸며놓고 거기에 파스타, 스테이크며 샐러드 같은 겉보기에 조금 있어 보이고 화려한 음식들로 구성해서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신우는 거기에 댓글로 나도 먹고 싶다 라고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그 댓글을 단 지 1시간도 안 돼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장 그 사진들을 지우라고요. 내가 일하는데 필요해서 찍은 사진들인데 그걸 왜 지우라고 그러냐 따졌더니
신우가 그 사진 보고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냐고. 누가 보면 임신하고 혼자 지내는 신우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만 떵떵거리며 집에다 사람 불러서 파티하고 그러는 줄 알겠다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 일이고 매형이 우리가 신우 서운하게 한 걸 알게 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못 지운다고 했어요. 일하는데 필요한 거라 일부러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만든 사진이고 아직 투자한 거 본전도 못 뽑았는데 신우가 음식 맛있어 보인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진을 지우라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정 지우고 싶으면 이번 사업 손익분기점에 준하는 돈을 내놓던가? 그게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당장 남편도 회사에 나가긴 하지만 제 수입이 훨씬 좋은 편인 걸 알기 때문에 뭐라 큰 소리는 못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신우가 자기도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사냐고요. 적당히 선만 지키면 될 텐데 자꾸 도를 지나쳐서 멀쩡한 신우까지 저로부터 하여금 욕먹게 만들고 있는 거 아느냐고 쏘아붙이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우가 먹고 싶어 하는 걸 가지고 제 속을 아주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한참 새벽에 자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 말고 우당탕 하면서 뛰쳐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일이 늦어진 편이라서 마침 잠에도 늦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잠이 부족한 걸 떠나서 남편이 뜬금없이 제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옷 차림으로 후다닥 뛰쳐나가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지 전화기는 또 두고 나가서 어디 간 건지 무슨 일인지 연락이 안 되고 잠이 덜 깬 와중에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무슨 연락을 받고 나간 건지나 확인해보자 하고 남편 전화기를 켰더니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신우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제 핸드폰에 문자 수신음이 들려서 확인해보니까 근처에 있는 24시간 하는 순대국밥집에서 결제가 한 번, 그리고 5분도 안 있어서 그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3만 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시간 있다가 지친 모습으로 터덜터덜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급히 나갔냐 물었는데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있었다며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저에게서부터 숨겼어요. 신우 전화 받고 나간 거 다 알고 있고 너 나가면서 들고 나간 거 내 카드였다고 말해줬더니 그제서야 신우가 먹덧이 심한데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걸 사다 주고 오는 길이랍니다. 이 인간아, 그걸 남편도 아닌 동생이 왜 다녀오냐 성질을 냈더니 매형이 멀리 있지 않냐고 동생인 자기라도 해줘야지 않겠냐며 더 말하지 말라는 듯이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는 등을 돌려누웠습니다. 매번 니네 누나가 뭐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출동할 거냐고 하니까 그건 상황 봐서라고 하는데 곧 죽어도 이번에만 다녀온 거고 다음부터는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더군요. 물론 신우 임신?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 남편까지 동원돼서 신우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직 총각이면 모를까. 이제 저도 있는데 새벽에 이런 걸로 연락하는 게 저는 어떤 이유라도 좋게 생각되지가 않으니까요. 남편에게서 1순위는 아내인 저여야지. 저를 후순위로 미루고 제 앞에 신우나 시가족이 와서는 안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우 본인 스스로가 고집 부려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된 건데 먹덧 정도는 감내를 하던지 아니면 보호자가 필요한 임신기간 동안은 시댁으로 가서 지내던가 아주버님 계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할 수 있냐고 말대꾸를 하기는 했지만 이내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는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게 약속을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의 먹덧은 그치지가 않았어요. 새벽이면 새벽마다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가 보였던 건지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꿔놓기는 했는데 지 누나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새벽에는 잠도 못 자고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이가 없게도 새벽에 제가 잠든 거 확인하고는 또 신우한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제가 깊은 잠에 들었다는 확신이 생겼는지
또 제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제 카드를 꺼내 들고는 먹덧하는 신우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사주러 나가더라고요. 신발장에서 신발 꺼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도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오늘은 신우가 또 뭐가 먹고 싶어서 그러냐고 불을 켜면서 말했더니 남편은 신발을 고쳐 신다가 낭패라는 듯이 저만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적당한 말할 거리가 생각난 듯 남편은 저한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이 혼자 고생하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하라고 해줬습니다. 니네 누나가 먹고 싶은 거 사다 바치는 걸 떠나서 아예 나랑 살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누나랑 평생 살라고 해줬어요. 남편이 가라면 누가 못 갈 줄 아냐고 허세를 부리길래 손에 들고 있는 그건 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축벽거리더라고요. 남편 손에 들려있던 건 제 개인 신용카드였어요. 누나한테 잘하고 싶으면 잘하라고. 근데 내 돈 갖고 할 생각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내 남편인 척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평생을 가족 품에서 가족들만 챙기는 착한 아들, 착한 동생으로 남으라고. 내 눈에 마누라가 번 돈지 가족들한테 빨대 꽂혀서 죄다 빨리는 호구 같은 남편은 필요 없다고 해줬습니다. 남편은 큰 소리 치면서 내 가족은 내가 챙긴다고 제 카드까지 집어던지고 먹덧하는 신우 챙겨주러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가족을 택한 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고 가족을 위해 살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새벽부터 저도 잠도 포기하고 남편 짐들을 빼서 현관 밖으로 하나둘씩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남편의 옷가지를 다 뺐을 때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꿋꿋이 누나 먹고 싶은 거 챙겨주고 아침이 밝을 때가 돼서야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문 앞에 자기 짐들이 나와 있고 현관문이 안 열리니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게 나오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라고요. 이혼 서류 준비할 거고 그때 되면 연락할 테니까 내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씩씩대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웃긴 건 남편이 간 곳은 신우집도 아니고 시부모님 댁도 아니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자기 가족 챙긴다고 나서던 효자아들의 누나바라기 동생을 받아준 곳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남편이 밤낮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던 회사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 숙직실에 짐 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머물고 있으니 회사에서는 남편이 업무를 마친 시간이건 아니건 회사에서 쉬고 있는 남편만 보면 일을 시키기 시작했나 봐요. 결국 회사 숙직실 생활을 2주일도 못 버티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둥, 신우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린다는 등 헛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말로는 자기 가족 등지고 오직 저한테 집중해서 산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나요? 당장 가족을 등지고 살 수는 있겠지만 가족과의 연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바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 가족의 다음 순위, 심지어 가정이 있는 신우에게조차도 밀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나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버릴 필요 없다고. 나도 내 인생에서 더 소중한 걸 택했으니 너랑 이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 때문에 소중한 걸 포기할 필요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건 저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내가 아니라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던 걸 포기하는 게 싫은 것이 아닐까? 하고 전곡을 찔러줬습니다. 신우먹덧하는 와중에도 자기 돈 쓰기 싫어 제 카드를 들고 나가던 사람인데 앞으로 제가 벌어올 돈 가지고 시댁에 뭐 하나 더 해주려는 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니냐고 하니 정말 전곡을 찔러버린 건지 고개만 숙인 채 변명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남편하고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 사업이 잘 되는 와중에 결혼이 급한 게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는 하네요. 재밌는 사실은
남편은 이혼하고 신우집으로 들어갔나 봐요. 시부모님은 다시 남편 뒷바라지 해주기 싫다고 거절하셨다고 하고 하는 수 없이 신우가 오갈 곳 없어진 남편을 데려갔는가 봐요. 그런데 신우도 임신한 몸으로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 게 싫었는지 한 달도 안 있어서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아주버님 계신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남편은 지금 다시 회사 숙직실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조만간 시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가족 챙기는 착한 장남 노릇을 할 수나 있을런지 싶네요. 마음 곱게 먹고 우선순위라도 잘 먹였으면 저랑 잘 지냈을 수도 있는데 제 돈 가지고 자기 가족한테 잘하려던 못된 신보가 업보가 되어 돌아갔다는 생각이 드니 참 샘통입니다. 요즘 제 사업은 전에 없이 더 잘 되고 있고 언젠가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